행렬은 행과 열은 여러분이 평소에 듣는 단어입니다. 행은 가로줄을 말하고 열은 세로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세로 숫자를 배열해 놓고 숫자나 문자를 배열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든 것, 이걸 보통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 행렬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행렬 A를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행렬의 성분은 보통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로. 근데 여기에 행이 만약에 열이 두 개 있고 행이 두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행과 열이 만나는 1행, 2행. 그러니까 1열, 2열이 돼요. 행과 열이 만난 위치에다가 성분을 씁니다. 근데 이 성분은 제 1행과 1열이 만나는 성분이라 행렬 A의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불러줘요.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불러주고, 줄였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11. 라지 A는 행렬 전체를 말하고 스몰 a는 그 행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일반화시킬 때 알파벳 소문자를 따라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A11이라고 쓰고 얘는 A12가 되고 얘는 A21이 되고 얘는 A22가 되겠죠. 얘를 우리가 흔히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불러요.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로 만들어져 있는 행렬이라는 뜻으로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행렬 B가 있다면 꼭 행렬이 A만 있는 게 아니고 뭐 B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B 안에 포함되는 원소는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1행 1열의 성분, 얘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는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가로줄이 2개고 세로줄이 3개로 만들어져 있는 2 곱하기 3행렬. 보통 곱하기 대신에 바이라는 기호도 쓰긴 하는데 뭐 그냥 영어 쓰기 좀 귀찮아서 그냥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혹시 이렇게 앞쪽 뒤쪽 숫자가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2가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이게 3 곱하기 3이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줄 3개, 세로줄 3개 중에 이렇게 성분 6개로 만들어져 있는 3차 정사각행렬,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글씨를 이렇게 빨리빨리 쓰는 이유는 여기서는 그냥 용어의 정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단치는 않아요. 그냥 용어의 뜻만 아시고 이해만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분도 같아야 됩니다. 얘랑 행렬 A의 1행 1열과 행렬 B의 1행 1열, 1행 2열, 1행 2열, 2행 1열, 2행 1열, 2행 2열, 2행 2열, 2행 2열이 서로 같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행렬이 서로 같다 말하기 때문에 행렬이 같으려면 행과 열의 수가 똑같아야 되며,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까지 같을 때 두 행렬은 같다고 표현하고, 행렬의 덧셈 뺄셈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잠깐만요. 뭐 거의 유치원생이 와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을 더하려면 그냥 행과 열이 서로 똑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있죠. 그걸 그냥 덧셈 하시고 뺄셈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행렬 A가 1, 2, 3, 4, 행렬 B가 4, 5, 6, 7, A 플러스 B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1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6, 4 더하기 7 이거예요. 네,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풀겠죠. 5살 호랑이 반 애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행렬이 덧셈 성립하려면 행과 열이 동일해야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2행렬인데 얘는 3 곱하기 3행렬이라면 행과 열이 맞지 않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행렬이라는 거는 숫자 0과 비슷한 느낌인데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보통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그 기호는 대문자 5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성분이 전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과 관계없이 그냥 그 행렬 자체를 영행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덧셈 있죠? 그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해요. 행렬끼리 더할 때 앞뒤 순서를 바꿔서 더하나 그냥 더하나, 그 다음에 계산의 순서 A와 B 행렬을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C 행렬을 더하나, B, C 행렬을 더하고 나중에 A 행렬을 더하나, 어차피 덧셈일 때는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뺄셈은 물론 안 됩니다.
행렬의 실수배. 실수배는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 앞에 어떤 특정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수가 이렇게 행렬의 성분에 분배되면서 이렇게 성분에 직접적으로 배수로 처리돼서 예로부터 행렬의 실수배라고 부르고, 마찬가지죠. 행렬의 실수배는 실수끼리 곱한 다음에 행렬을 곱하나, 아니면 실수 하나를 행렬에다 먼저 곱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실수를 나중에 곱하나 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행렬 같은 것도 실수를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공통인수처럼 이렇게 모을 수도 있어요. 실수일 때만 그래요. 행렬에 실수가 곱해졌을 때는 그 실수를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행렬의 이제 곱셈부터가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개념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행렬은 별로 정말로 할 게 없나요? 그러면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배워서 솔직히 말하면 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인데, 곱셈은 그나마 조금 연습해야 되는 게,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하시오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 것처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뭐 얘네들이 곱하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행렬의 곱셈 어떻게 성립하냐면 여기 있는 행렬과 여기 행렬을 곱할 때 약속이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행렬이 여기 나와 있죠. m 곱하기 l 행렬이고 뒤에 있는 행렬이 l 곱하기 n 행렬일 때 두 행렬을 곱하시오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쪽에 있는 행렬의 행이 서로 같은 숫자일 때만 행렬의 곱셈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 같은 숫자가 아니면 곱셈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숫자로 만들어지면 얘랑 얘랑 지워주고 곱셈의 결과는 m 곱하기 n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행렬 A가 있는데 얘가 1, 2 이렇게 행렬이에요.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죠. 근데 행렬 B가 뭐 마이너스 1, 2, 3, 1 이렇게 돼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와 앞쪽 행렬에, 이건 앞뒤가 중요하거든요, 곱셈은요. 앞쪽 행렬의 열과 뒤쪽 행렬의 행이 서로 같으면 얘네 둘은 약속이 지킨 대로 지워지고 A와 B의 곱은 1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토대로 그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 얘는 2 곱하기 2 행렬, 각각 2차 정사각 행렬들을 곱하게 되면 답은 당연히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성분이 이렇게 4개 나오겠죠?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으로 본다면 1행 1열의 성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쪽에 있는 1행 1열이니까 앞쪽에 있는 1행과 뒤쪽에 있는 행렬의 1열을 서로 곱해요. 근데 곱하는 순서는 얘랑 첫 번째 나온 숫자랑 여기 열의 첫 번째 숫자를 서로 곱해주고 두 번째 나온 숫자랑 두 번째 나온 숫자를 서로 곱해줘요. 그들을 덧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렬인 1행 1열의 성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렬 A, B. 행렬 A가 1, 2, 3, 4. 행렬 B가 마이너스 1, 2, 3,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2차 정사각 행렬과 2차 정사각 행렬 곱하면 답도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여기 있는 성분이 1행 1열의 성분이죠. 근데 1행 1열의 성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앞쪽 행렬의 1열과 뒤쪽 행렬의 앞쪽 행렬의 1행과 뒤쪽 행렬의 1열을 곱할 때 1과 처음 나온 숫자, 행의 첫 번째 숫자와 열의 첫 번째 숫자를 곱해줘요.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숫자랑 두 번째 나온 숫자를 곱해요. 그 걔네를 덧셈하면 이게 1행 1열의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행 2열의 성분은 앞쪽에 1행과 뒤쪽에 2열이겠죠. 그럼 1과 2를 곱해요. 그리고 2와 2를 곱해요. 걔를 덧셈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2행 1열의 성분은 앞쪽에 2행과 뒤쪽에 1열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2행 1열이 만들어져요. 처음 나온 숫자 3과 처음 나온 숫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더하기 두 번째 나온 숫자 4랑 두 번째 나온 숫자 열의 두 번째 숫자인 3을 곱해줘요. 여기는 2행 2열, 2행 2열 처음 나온 숫자끼리 곱해주고 두 번째 나온 숫자끼리 곱해주고 걔네를 덧셈해주고
요걸 계산하면 이제 행렬의 곱셈이 성립해서 답을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가 남고, 여기는 2 더하기 2, 4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9가 되며, 여기는 6 더하기 4,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규칙이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몇 번 하시다 보면 뭐 대단히 못 알아들 정도로 어려운 규칙은 아니에요. 처음에 좀 헷갈리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잘 계산해 주시면 되고, 행렬의 거듭 제곱은 행렬을 거듭 곱하는, 말 그대로 거듭 곱하는 겁니다. 거듭 곱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여기 따로 안 써 있나? 밑에 있네요. 네,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합시다. 행렬의 거듭 제곱은 행렬 A를 반복적으로 곱하는 행렬인데, 행렬 A 제곱은 당연히 행렬 A와 A를 곱하는 거고, A의 세제곱은 행렬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거고, 행렬 A 4제곱은 행렬 A 세제곱에다 다시 A를 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곱해가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뭐 대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행렬 A에 대해서 거듭 제곱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수 법칙 이런 게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딱히 대단할 건 없고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 표시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A와 B를 곱한 결과와 행렬 B와 A를 곱한 결과는 일반적으로라는 뜻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네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뭐 이유는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으시면 돼요. 행렬 A가 1, 2, 3, 4, 행렬 B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였다고 칩시다. 다음 행렬을 A와 B를 곱하시오.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은 1, 2, 3, 4를 앞에다 두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를 뒤에다 둬서 곱하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1행 1열의 성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행 2열의 성분 3, 4 더하면 7, 그 다음에 2행 1열의 성분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8,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1, 3, 8 합치면 9, 8 합치면 17 이렇게 되죠. 근데 행렬 B를 곱해 볼까요? 앞뒤 순서를 바꿔서 곱하게 되면 아까랑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행 1열 마이너스 1, 3, 8 마이너스 2, 12, 10 마이너스 2 플러스 6,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4 답이 다르죠.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는 답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가끔은 상황에 따라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문제도 뒤에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히 어떤 조건이나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둘의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리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은 자리 바꾸지 않아요. 덧셈은 자리 바꿔도 됩니다. 덧셈은 이렇게 더하나 상관없죠. 하지만 곱셈은 자리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합이나 자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은 성립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분배거든요. 분배도 성립합니다. 다만 잘 보세요. 행렬 A와 B 플러스 C를 곱할 때 분배하라 그러면 이렇게 분배해서 행렬 AB 플러스 행렬 AC라고 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뒤에 행렬 B와 C를 더한 행렬 B와 행렬 C를 더하면 어떤 행렬이 나오겠죠? 그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셈을 해요. A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배할 때는 보통 이걸 AB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보통 AC라고 쓰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행렬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곱해지냐 누가 뒤에서 곱해지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곱할 때는 BA라고 쓰셔야 돼요. 얘는 CA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순서를 네 맘대로 알파벳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번거롭게 돼요. 뭐가 번거로워지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곱셈 법칙 있죠? 곱셈 공식. 네가 하고 있는 곱셈 공식. 이거 분배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배우죠. 일반적인 수분한 문자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만약 행렬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행렬을 곱셈한 거고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이고 이렇게 분배하면 ab가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BA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B제곱이 돼요. 근데 알파벳이나 그러니까 수라든지 문자에서는 어차피 AB나 BA는 같은 항으로 처리하잖아요. 동량 처리돼서 2AB가 되지만 행렬은 AB와 B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동량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곱셈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도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거 안 됩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안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안 지워집니다. 아셨죠?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행렬이 아닐 수 있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성립 안 해요. AB의 전체 제곱하면 우리는 A제곱 B제곱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AB란 행렬을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답이 그냥 AB예요. 얘랑 자리를 바꿔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B제곱이 되는데 이게 AB랑 같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A제곱 B제곱이 안 돼요. 그냥 AB입니다. 답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뭐 지수 법칙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실수는 상관없어요. 실수는 어차피 이걸 맨 앞에 곱해놓고 곱하나 가운데 끼고 곱하나 뭐 뒤에다 빼서 곱하나 실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행렬끼리만 자리 바꾸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번에 단위행렬 나오는데 단위행렬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로 구성되어 있는 정사각행렬을 보통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1001 단위행렬이에요. 100 010 001 이거 단위행렬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들은 다 1로 배열되어 있고 나머지 모두를 0로 처리되는 이런 행렬을 보통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단위행렬은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행렬에다 뭘 더해요? 자기 자신이 돼. 이때 저 네모를 우리는 보통 영행렬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행렬에다가 뭘 곱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돼요. 이때 저 세모를 우리는 보통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행렬은 덧셈의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행렬에서 단위행렬은 곱셈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나 마나인 행렬. 곱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답으로 나오는 행렬. 그게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영행렬은 덧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각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죠? 마지막에 켈리 해밀턴 정리했는데 이 사람 켈리가 성이야 해밀턴이 성이야?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붙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을 같이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같이 따서 붙인 이름인데 켈리 해밀턴 정리는 언제 성립하냐면 만약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성분이에요. A, B, C, D가 행렬 A가 만약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항상 성립하는 고유 방정식이 있어요. 이 행렬식이 늘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면 행렬 A를 제곱하고 여기 대각행렬 있죠. 대각선이 주어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두 개의 성분을 더한 값의 이게 실수일 겁니다. 두 성분을 더한 거니까 이 실수를 행렬 A에 곱한 다음에 이걸 빼내고 그다음에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요. AD 마이너스 BC 이게 빼기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먼저 곱하고 반대쪽 대각선을 곱한 값을 뺀 값을 단위행렬에 곱해서 덧셈하게 되면 이 답이 항상 영행렬이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잡한 2차식에 대한 행렬 A에 복잡한 2차식이나 혹은 고차식 있죠. 2차나 고차식 위주로 계산할 때는 저 켈리 해밀턴 정리가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꽤 유용하게. 뭐 예를 들어볼까요? 행렬 A의 성분이 1, 마이너스 1, 잠깐만요. 0,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서 배운 대로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이것 때문에 고유한 행렬 A에 대한 고유 방정식 하나 성립하는데 여기 맞춰 써보면 A제곱 얘랑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플러스 1A 다음에 AD 0 빼기 BC 그러면 1이 남죠. 이런 행렬식이 하나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 행렬의 성분을 제곱한 다음에 행렬 A를 빼내고 단행렬을 더하게 되면 항상 답이 영행렬로 나올 겁니다. 심심하면 해보세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성립하겠구나라는 건데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배우다 보면 단점이 뭐였냐면 일반적인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수법칙 이런 게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위 행렬은 행렬 A에다 단위 행렬을 곱하나 단위 행렬에 행렬 A를 곱하나 답이 똑같아요. 어차피 곱셈 1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 근데 그러다 보니까 A에다 1을 곱하나 E에다 A를 곱하나 답은 똑같이 A가 나오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있는 성 보면 A 아니면 2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2를 곱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 공식 어디서 보던 거죠?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이에요. 정말요? 그러니까 A를 라지 A로 B를 라지 E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라지 A제곱 얘는 A와 2를 곱한 값 그럼 A가 되죠. A, 2의 곱은 그냥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은 뭐예요? 2의 n제곱은 항상 2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은 2에다 2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2는 곱한 게 답이거든요? 그냥 단위행렬이에요.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에다 2를 곱한 건데 2는 곱한 게 답이거든요? 근데 2제곱이 2였잖아요. 계속 2만 나와요. 2의 거듭점은 항상 2기 때문에 얘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1과 비슷한 개념이잖아. 1은 위에 2제곱 붙여도 되죠. 1은 세제곱 붙여도 되잖아요. 단위행렬도 네 마음대로 이렇게 거듭점 붙이시면 됩니다. 붙여놓고 봤더니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 A 6제곱은 단위행렬이 됩니다. A 6제곱은 A 세제곱이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2제곱인데 2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이 행렬 A는 6개의 주기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A1과 A7이 같고 A2랑 A8이 같고 A3과 A9가 같고 이런 식으로 A4랑 A10이 같고 A5랑 A11이 같고 A6과 A12가 같고 이런 식으로 6개 주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보통 근데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지금 교과에서는 교과에서 따로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이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데 간단한 문제들은 좀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의를 내는 거거든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행렬 A를 써야 되는데 행렬 A에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분 들어가는데 어떤 성분을 행이 얼마인지 열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과 열, 행과 열. 행은 2개, 열은 3개. 행은 2개, 열은 3개. 2 곱하기 3행열이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의 성분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의 성분 이렇게 성분이 6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열은 이게 쉼표 치지 않아요. 그냥 약간 간격만 띄울 뿐이지 구분하게 또 쉼표 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1행 1열의 성분요? I, J에다가 각각 1,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둘이 곱하나듯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3, 3이 되고 1, 2 대입해요. 2 빼기 1 더하기 3, 4 1, 3을 대입해요. 1, 3 곱하면 3, 그러다 1 빼면 2, 2에다 3 더하면 5 뭐 이런 식이에요. 2를 곱하죠. 2, 그러다 2를 빼요. 없어지고 3 2, 4 2, 5 2, 3, 6 빼기 2, 4 더하기 3,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분을 다 덧셈하면 정답이라는 얘기죠.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행렬의 성분을 정의하는데 3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행렬 A는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성분을 몇 거 넣는데 여기를 보세요. 앞쪽의 규칙이 뭐냐면 FI가 EJ랑 같으면 J를 쓰고 FI가 EJ랑 다르면 I를 써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행의 성분을, 행의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행의 함수값이 나오겠죠? 여기 앞쪽에 있는 뜻이 그 뜻이에요. 행의 함수값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한글로. 행의 함수값 C 열의 숫자에 2배랑 같으면 그때 답은 행의 번호를 쓰는 거예요. 열의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같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럴 때는 행의 번호를 쓰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의 뜻은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해 봅시다. 근데 얘랑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이 성분들은 어차피 행과 열의 번호가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행과 이게 규칙이 맞든 안 맞든 행과 답은 열의 번호 아니면 행의 번호죠. 근데 얘는 열의 번호와 행의 번호가 똑같잖아요. 그럼 열의 번호든 행의 번호든 하나씩만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나머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를 고민하려면 미리 이걸 구해놓는 게 나아요. 어차피 행의 번호가 중요하잖아. 행의 번호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구해지는 거니까. 그럼 1행일 때는 F1, 2행일 때는 F2, 3행일 때는 F3. 그래도 얘네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가요. 4. 2 집어넣으면. 네? 그래도 2 집어넣으면 4. 합치면 12에다 10 빼면 2. 3 집어넣으면 17에서 15 뺀지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해해 봅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행의 번호 1이죠? 1. 얘네 둘은 다 여기에 적용받는 겁니다. 여기에. 1을 집어넣었으니까. 행의 번호의 함수 값이 4잖아요? 그게 열의 번호의 2배랑 같아지면 열의 번호의 2배 이 열의 번호 2잖아요? 2의 2배면 얼마예요? 4죠. 같아졌네? 이렇잖아요. A1, 2는 행의 번호에 1 집어넣으면 4라는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4라는 함수값이 열의 번호의 2배랑 같아지면 이쪽으로 같아졌네요. 같아지면 열의 번호를 써라. 열의 번호를 써라. 근데 이제 얘는 다르겠죠? 이것만 같아지고 얘는 안 같을 테니까. 안 같으면 행의 번호를 써라. 얘는 F2가 얼마예요? 2였죠. 그 2는 뭐랑 같죠? 열의 번호의 2배 한 거랑 같죠. 그럼 얘는 이 규칙이 맞는 거예요. 열의 번호를 써라. 열의 번호를 써라. 얘는 안 맞을 테니까 행의 번호를 써라. 여기는 F3. F3이 얼마였죠? 2였어요. 그 2는 열의 번호의 2배 한 거와 같죠. 이거는 요 규칙이 맞으니까 열의 번호를 써라. 열의 번호를 써라. 얘는 당연히 행의 번호를 써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성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얘만 독특하게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거나 헷갈려서 그렇지, 얘만 독특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생판 안 배운 걸 푸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생략할게요. 행렬 A와 B가 서로 같다는 거니까 성분끼리 맞춰주면 되는 거고, 덧셈, 뺄셈 이런 것도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너무 쉬운 것들이라. 이거는 뭐 말만 어렵지. 설마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나요? 1차와 2차 연립해서 교점 못 찾아? 찾을 수 있잖아. 교점에 X값을 대입하면 교점에 Y값이 나와서 이제 좌표 2개 나오고, 여기도 이제 얘랑
여기 얘랑 다시 얘를 연립하면 좌표 두 개 나오고 두 개 값 각각 쓰면 이렇고 그럼 그 네 개 이 각각 네 좌표를 이렇게 배열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덧셈 뺄셈 하라는 얘기죠. 실습에 하고. 이게 뭐냐 말만 어렵지 전혀. 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쉬워요. 3x 플러스 y가 a, x 마이너스 2y가 b. 그러니까 여기 어떤 행렬 xy가 있는데 그 x의 3배 거기다 행렬 y를 더하면 a랑 같아지고 행렬 x에다가 y의 2배 한 값을 빼면 b랑 같아진다. 뭔지 모르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뭐랑 유사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과 유사하죠? 연립방정식이에요. 맞아요. 여기다 위를 곱합시다. 6 행렬 x 플러스 2 행렬 y 2a 2a가 뭐예요? 여기다 2배 하는 거죠. 일단 쓸까요? 그냥 이렇게 2a 그냥 놔두시고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더하면 7x가 되고 얘는 2a 플러스 b죠. 그럼 2a가 여기다 계산할까요? 2a가 0, 16, 마이너스 8, 12 b 7, 5, 마이너스 6, 2 그러면 이게 7 얘가 21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요. 7, 21, 마이너스 14 따라서 행렬 x는 이 양변을 이제 실습의 7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7분의 1이 곱해지면 성분이 다 분배되겠죠? 그럼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렬 x고, 그럼 행렬 x를 뭐 이런 데다 집어넣어요. y를 구하려면. 그럼 저기에 3배, 3, 9, 마이너스 6. 거기다가 행렬 y를 더했더니 얘가 0, 8, 마이너스 4, 6과 같아졌다. 따라서 행렬 y는 여기서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1, 빼면 2, 빼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된다. 이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네, 그냥 쉬워요. 네. 다 쉽습니다. 다 쉬운 내용이라 할만하고 여기도 뭐 행렬의 곱셈 계산하는 건데 이 곱셈 좀 전에 설명드렸죠? 2행 2열과 1행 2열을 곱하면 2행 1열을 곱하면 2행 1열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행 2개, 열 하나 그러니까 위아래 숫자 2개 배열되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이. 이건 뭐 기초적인 연산이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시간상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건너뛰면 좀 그래서 상이니까 하나 해봅시다. 세 행렬을 이렇게 줄을 곱해요. A, B, C. 이거는 위치 바꾸면 안 됩니다. 곱셈이니까 있는 순서대로. 근데 뭐 이걸 두 개 먼저 곱하냐, 이걸 두 개 먼저 곱하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알파벳 순서를 바꾸면 답은 안 됩니다. 그럼 A와 그냥 순서대로 A와 B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5. 모양을 봐야 되겠죠? 얘는 행이 하나, 열이 두 개. 얘는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 이거 두 개 지워지고 결과적으로는 1 곱하기 2행렬. 얘랑 똑같은 모양이 답이 나온다 뜻이죠. 그럼 가로로 행렬, 성분 두 개. 그럼 첫 번째는 1행 1열의 성분. 이거 다 써야 되죠? 6, 마이너스 x, 6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1행 2열, 1행 2열, 마이너스 4, 5x, 5x 마이너스 4. 됐나요? 이게 A, B의 곱이에요. 그 다음 A, B, C의 곱은 A, B에다 C를 곱하는 거니까 C를 이어서 곱해요. X, 2를. 그러니까 얘는 가로 하나, 세로 두 개. 얘는 세로 두 개, 그러니까 가로 두 개, 세로 하나였죠. 얘네를 곱하게 되면 지워지고 1 곱하기 1행렬이 나와요. 성분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성분 하나 어떻게? 1행 1열. 이렇게 곱하면 6x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0x 마이너스 8. 이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성분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8이라는 이런 성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성분의 최대값이니까 이차함수네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8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이 파지는 얼마예요? 144? 128? 플러스 128. 마이너스 8. 플러스 120? 얼마 남죠, 그러면? 56? x가 8일 때 최대값 56을 갖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방정식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해서 행렬 a가 다음과 같고 행렬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했어요.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뭐 대략 느낌 오지 않나요? 두 근의 합 1,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a를 제곱하시오. 알파 2, 1, 베타를 두 번 곱하세요. 일행 1열 알파 제곱 플러스 2. 일행 2열 2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 2행 1열 알파 플러스 베타. 2행 2열 2 플러스 베타 제곱. 모든 성분의 합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 더하다 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성분 덧셈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알파 플러스 베타 없어졌고 얘네들이 더하면 4. 이거 뭐라는 얘기죠? 근데 숫자 집어넣어서 곱셈공시키자. 몇 번 곱해서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혹시 쌤 아까 K-리미트 정리 배웠는데 그런 걸로 혹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K-리미트 정리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K-리미트 정리를 써본다면 a제곱 얘네들이 더한 값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라지 a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좀 조심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이거 다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얼핏 보면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영행렬이 되니까 a-c가 영행렬 아닌가? 아 a가 단행렬이네.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단행렬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K-리미트 정리는 2차 정사각형렬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 아닙니까? 맞아요. 항상 성립하긴 해요. 그러면 여기다 제곱 붙이고 이렇게 되고 제곱해서 영행렬이면 이게 영행렬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행렬이 있는데 어떤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도 제곱하면 영행렬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수에서는 안 그렇죠. 수에서는 0이 아닌 숫자를 제곱하면 당연히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그 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수나 똑같은 문자를 두 번 곱해서 0 되려면 그게 0이었어야 돼. 수는 그렇지. 근데 행렬은 안 그래. 이런 경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거 대표적이에요. 이걸 두 번 곱해봐. 답이 000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닌데도 제곱하면 영행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영행렬이야. 그럼 반대로 제곱해서 영행렬이야? 그럼 걔가 영행렬이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영행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행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셈 법칙이나 인수분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얼핏 보면 멋져 보이고 뭔가 그럴싸해서 촉촉촉 행렬 A가 단행렬인데 말이 안 되는 게다. 행렬 A 자체가 단행렬이 아니야. 왜 그렇지? 그러면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이죠. 제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그 행렬이 영행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는 물론 맞지. 영행렬이야, 행렬 A가. 그럼 A 제곱은 당연히 영행렬이지. 그건 맞는 말인데 반대로 갔을 때 여기죠. 거꾸로 갔을 때 A를 어떤 행렬을 제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그 행렬이 영행렬을 보기는 행렬에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얘는 K-리미트 정리를 써도 이거는 맞는데 이것도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단행렬은 인수분해 공식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답이 안 맞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써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써먹을 수 없다 보니까 마땅히 이게 뭐 거듭제곱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A잖아요? A 제곱은 그래도 A 제곱 곱해야 돼요. 뭔가 규칙이 나올 거예요. 1, 0, 1, 0, 0. 아마 모양상 이건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뀔 겁니다. 계속. 이런 건 뻔해요.
맞잖아. 숫자가 안 바뀌잖아. 얘네 셋은 안 바뀌잖아. 얘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 딴 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2행 인절이니까 2행 1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아하, 2배? 조금 의심스러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a 세제곱은 a 제곱에 a를 곱한 거고 a 제곱이 1, 0, 마이너스 6, 1. a는 1, 0, 마이너스 3, 1. 곱하면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여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아, 알겠네. 무슨 규칙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a 세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맞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n이었겠죠. 따라서 n의 값은 81. 이렇게 된다 뜻이에요.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써먹을 수 있어요. 캘리레이트먼트 정리를. 이것도 원래 모르면 그냥 노가다 띄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수학적으로 멋지게 풀 쓰는 것도 꼭 수학풀이는 아니야. 계속 문제 풀다가 규칙을 찾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 발견적 추론. 수학적으로 발견적 추론이 뭐지? 그러면 전문용어로 이겁니다. 네. 전문용어. 발견적 추론이 이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얘 규칙이 나와. 그 발견된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겠다는 거죠. 노가다 띄라는 뜻이에요. 노가다 띄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간혹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면 이게 문제가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켈리 해밀턴 정리, a제곱, 2를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4, 2, AD 3, 마이너스 BC 3. 그럼 0이니까 0은 곱하나 마나라 0행렬 이렇게 되죠. 이항을 시키면 A제곱은 4라지 A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A의 세제곱은 A제곱에 A를 곱한 거고 A제곱이 이거잖아요? 4A. 그렇죠? 네. A제곱이 4A잖아요. 거기다 A를 곱한 거예요. 그럼 4라지 A제곱? 아까 A제곱 얼마라고요? 4A라고. 실수변에 4의 제곱 A. 16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는 그냥 4의 제곱 A가 더 보기 좋아요. 그럼 A의 4제곱은 A 세제곱에 다시 A. A 세제곱이 이거잖아요. 4제곱 A. 근데 거기다가 다시 A를 곱한 거고. 그럼 4제곱 A제곱. A제곱 아까 이거였죠? 4A. 4제곱에 다시 이게 4A니까 4의 세제곱 A. 규칙이 보이죠? 그럼 A의 N제곱은 4의 N-1제곱 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2일 때는 4의 1제곱, 3일 때는 4의 제곱, 4일 때는 4의 세제곱, 그럼 N일 때는 4의 N-1제곱. 괜찮나요? 그럼 A의 32제곱은 4의 31제곱 A. 됐죠? 그럼 4의 31제곱이면 2의 62제곱이죠. 거기다 행렬 A 1, 1, 3, 3을 곱한 거예요. 됐니? 근데 이 성분의 모든 합을 구하라잖아. 근데 생각해봐. 성분의 모든 합을 구할 때는 이거 다 분배해야 되지 이렇게. 성분이니까 다 분배하면 이런 모양을 할 거야. 1 곱하기 2의 62제곱 1 곱하기 2의 62제곱 3 곱하기 2의 62제곱 3 곱하기 2의 62제곱인데 어차피 이거 다 더할 거 아닌가요? 그럼 2의 62제곱이 몇 번 더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세 번, 세 번이면 총 8번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정답은 2의 65제곱이 K값이에요. K는 이거죠. 65. 이 위는 지수. 65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K-리미터 정도 써주면 조금 도움이 돼요. 계산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이 도움되게 돼요. 사실 어떨 때는. 뭐 복잡한 계산인데 이걸 딱 쓰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해 주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혹시 K-리미터 정리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 거니까. A제곱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플러스 A AD 마이너스 2 빼기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1, 2인데 1은 생략하고 2. 근데 단행렬은 제곱 붙여도 된다며.
쓰고 났더니 왠지 뭘 곱하고 싶죠? a-2를 곱하고 싶죠. 곱하면 이게 떠오르니까. 이거잖아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다 뭐 곱하고 싶나요? 그러면 a-b 곱하고 싶잖아요. 이거 곱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곱셈 공식이죠.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영행열. 따라서 a세제곱은 단위행열. 됐네. a의 천사를 3으로 나눠. 그럼 3, 3은 9. 3, 3은 9. 3, 4, 12. 무슨 말이죠? a의 1004제곱은 a 세제곱을 334번 거듭제곱하고 그리고 a 제곱이 2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단위행열이잖아. 단위는 몇 번 곱해도 단위행열이고 단위행열은 곱하나 마나 얘가 답이잖아요. a 제곱. 근데 아까 우리가 a 제곱 계산한 게 있거든? 어디? 여기 있었어요. a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맞아요? 마이너스 a 저기 부호 반대.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빼기 단위행열. 그럼 이 답은 저거 계산하시면 돼요. 2 빼기 1 마이너스 1 3 빼기 0 3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 이게 행렬 a의 a 천사제곱의 성분. 합을 계산하시오. 다 더하면 1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역시나 캘리미터 정리를 알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발견적 추론하시면 됩니다. 자,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선생님이 안 되겠구나. 자, 행렬 A가 다음과 같은데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캘리미터 정리를. A제곱 2를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AD 마이너스 2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그러면 플러스 1이 돼서 똑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지 않나? 여기다 뭐 곱하고 싶어요? A 플러스 2. 그럼 이거는 계산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은 0이 되고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면 A 6제곱은 2.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잖아. 얘들 봐봐. 그럼 A 4제곱 뭐야? A 세제곱에 A를 곱한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아닌가요? 그럼 A 5제곱은 A 세제곱에 A 제곱 곱한 거고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 거기다 A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만 남고 얘는 생략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A 6제곱은 2. 봐봐.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5제곱 더하기 A 6제곱 했더니 영행렬이에요. 얘랑 지워지잖아. A 내리면 마이너스 A니까.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요. 무슨 말이죠? 6개씩 붙이면 다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씩 붙이니까 100을 6개로 나누면 A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A 96까지는 다 지워진다. 영행렬로 다 지워진다 뜻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다음 A 97, A 98, A 99, A 100 4개 남잖아. 그 4개는 이 순서 아니야? 어차피 이 순서로 계속 반복되잖아. 이렇게 6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6개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A 제곱, A 세제곱, A 4제곱인데 얘랑 다 지워지잖아요. 그럼 남은 건 A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A 제곱 뭐 2번 곱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니까 A 제곱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A 제곱 대신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행렬 A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2 에다가 단위행렬이 2배 2 0 0 2를 빼라. 빼면 답은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루트 3 빼면 루트 3 빼면 0 이렇게 된다.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둘이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제과점 A, B에서 판매하는 빵과 쿠키의 가격은 표 1과 같고
시오와 연호가 사려는 빵과 쿠키의 수는 표 2랑 같다. 두 행렬 XY에 대해서 행렬 XY의 이행 1열의 성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행 1열만 합시다. 이행 1열 CE 더하기 DG 무슨 말일까요? CE가 뭐야? 얘랑 얘랑 곱한 값이죠. 이거는 비제과점 빵의 금액이라는 뜻이고 얘는 CO가 산 빵의 개수.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CO가 요 CE가 뜻하는 바는 CO가 비제과점 빵을 구입한 금액 아닌가요? 다시 CE 비제과점 빵의 개수 CO가 산 빵의 개수 그걸 붙이면 CO가 비제과점에서 빵을 샀는데 몇 개를 샀다고요? 2개를 샀다고 2개 그리고 한 개당 C1이니까 둘 곱하면 CO가 비제과점에서 빵을 산 총 구입 금액이 나오겠죠. 플러스 DG는 뭐예요? DG D는 비제과점 쿠키의 금액 얘는 CO가 산 쿠키의 개수 그러면 CO가 비제과점 쿠키를 샀을 때 구입한 금액 그 둘을 덧셈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붙이면 무슨 말이 돼요? CO가 비제과점에서 산 빵과 쿠키의 총 금액 어디 있어요 그게? 네, 3번에 있답니다. 네,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다. 하는 표현이죠. 이럴 때 우리 일상생활에 행렬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파트에는 좀 어려운 부분 빼고 쉬운 것만 공장 A비에 생산하는 운동화와 구두의 켤레당 가격은 표 1에 나와 있어요. 이게 금액이에요. 단위가 1,000원인데 A 공장의 운동화 가격 그 뜻이죠. 16,000원. B 공장에서 생산하는 운동화 금액 14,000원. A 공장의 구두의 한 켤레 구두의 금액 A1. B 공장의 한 켤레 구두 27,000원. 얘는 뜻하는 바가 뭐죠? 가게 X에서 필요한 운동화 개수 켤레 8켤레. 가게 X에서 필요한 구두의 켤레 B켤레. 가게 Y에서 운동화 필요한 켤레 개수 C 개 얘는 5켤레 뭐 이런 뜻이겠죠. 각 가게에 필요한 운동화와 구두를 두 공장 A, B에서 그냥 X, Y는 소매점이고 A와 B는 크게 파는 공장이죠.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느낌상 가게에서 공장에 있는 물건을 사오겠죠. 그런 뜻인데 A, B 중 한 공장에서만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표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1, 2에다 무슨 짓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곱셈을 해놨네요. 느낌상. 위에는 표 1과 표 2 두 개 행렬을 곱하라는 뜻인데 잘 보시면 조건상 얘는 남아있고 얘는 남아있는데 뭐가 지워졌죠? 운동화 구두에 대한 힌트가 조건이 지워져 버렸죠. 운동화 구두가 지워졌다고? 운동화 구두. 우리가 아까 행렬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앞에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P 행렬 곱하게 되면 이 N은 지워지고 N 곱하기 P 행렬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게 운동화 구두가 지워지게 둘을 잘 이으라는 얘기예요. 운동화 구두가 지워지게. 근데 순서대로 얘가 P, 얘가 Q잖아요, 지금. PQ를 곱한다고 쳐봐. PQ를 곱하면 운동화 구두가 지워지나요? PQ를 곱하면 16, 14, A, 27 얘는 8, B, C, O인데 이렇게 곱하면
행이 먼저 나오고 행이 먼저 나오잖아요. 운동화, 구두. 그 다음에 열이 뒤에 나오지. 그럼 뒤에 있는 열과 앞에 있는 행이 서로 지워지는 거잖아. 안 그래?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지워지잖아. 근데 이걸 PQ로 곱하게 되면 이쪽의 열은 공장이고 이쪽의 행은 가계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운동화가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곱해볼까요? 8BC5 여기 16, 14, A, 27 이렇게 되면 보세요. 2행, 1행, 2행, 1열, 2열 앞쪽에 열에 누가 나오죠? 운동화와 구두가 나오죠. 뒤쪽에 있는 행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운동화와 구두가 나오고 열에 이제 공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앞쪽에는 행이 남고 뒤쪽에는 열이 남잖아요. 근데 앞쪽에 행이라는 게 누구냐면 가계 XY거든요. 그래서 가계 XY가 행으로 남은 거예요. 그 뒤에 운동화 구두는 지워지고 뒤에 있는 이제 열이 남잖아. 뒤에는 얘가 뒤로 갔으니까 여기 열이 남는데 그 열이 누구였냐면 A 공장, B 공장, A 공장, B 공장 남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야 운동화 구두가 지워지고 행열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뜻이니까 PQ로 곱하면 돼. PQ로 곱하면 안 되고 뭐로 곱해야 돼요? QP로 곱했어야 돼요. 이게 Q고 이게 P니까. QP를 찾아야 돼요. QP.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이제 3, 4, 5가 답이겠죠. 됐나요? 그럼 3, 4, 5를 곱하고 이제 문제에서는 2행 2열의 성분 2행 2열이잖아요. 이렇게 2행 2열 2행 2열 이게 뭔가요?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2행 2열이면 이렇게 곱한 AC 플러스 아니죠. 이렇게 곱한 14C 플러스 2행 2열 14C 플러스 얼마예요? 135?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C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C값을 구하려면 다시 이걸 찾아야 C값 구할 수 있는 방식. 다 계산해야 되겠구나. 귀찮지만. 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28) 플러스 AB 이렇게 하면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예요? 쟤는 112 플러스 27B 여기는 16C 플러스 5A 여기가 14C 플러스 135죠. 이게 얼마인가요? 338이에요. 여기 아까 계산한 결과를 행렬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곱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 382 이게 249 따라서 지금 우리가 C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A를 알아야 돼. 그럼 A를 알려면 또 A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B를 알아야 돼. 여기서 계산 여러분 하세요.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죠? B를 구할 수 있어요. B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죠?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나요? C가 나오고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D값이 나와요. 여기 답이 나온다. 이렇게 사람 귀찮게 만드는 이제 짜증나.